발로 읽는 역사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중화삼재당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북경에서 북서쪽에 탕록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중국에서 중화삼재당을 만들어 놨어요. 중국인들의 세 조상을 모신 사당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중국인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추우도 자기네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우상인데요. 이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마스코트였죠. 2002년 월드컵 할 때나 이럴 때는 다 이 추우 깃발을 들고 응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축구 응원하는 거 보면 추우 깃발이 거의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 뻔히 압니다. 요 식민사학자들이 이런 것들이 기사가 막 올랐을 때는 잠시 수그리고 있다가 조금 틈을 타서는 계속 나와서 치우는 우리 조상이 아니야, 우리하고 상관없어 막 하니까 이 마스코트 정하는 사람들이 전문 역사학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차차차 사라져가지고 맥이 좀 없어졌는데 치우는 중국에서도 확실한 동이족의 우두머리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탕록시에 가보면 이제 중화삼재당이 있는데 이 상당히 크게 져놨죠. 이 건물, 이게 삼재당 건물인데요. 여기가 이게 중국에서 이제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중국에서 사마천은 이제 오제부터 시작하는 걸로 사기를 서술하는데 오제의 첫 번째가 바로 이 황제예요. 황제의 유적지가 바로 탕록에 있다는 건데 그 황제의 유적지에다가 그 거대한 그 중화삼조당을 세워놨는데 중국에서 자랑하는 건 이건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낸 게 아니라 1998년까지 90년대 초에 중국 경제가 올라오면서 해외에 화교 32만 명이 돈을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세웠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는 서점에 가보면은 별로 그 중국 자신들에 관련된 코너가 따로 없었는데요. 요즘은 국학 코너라고 해가지고 중국학이죠. 중국학만 따로 다루는 코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국이 자기네 경제적으로 일부 성장하면서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네 국가의 민족의 정체성을 찾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많은 출판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중국인들도 그걸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는 성장했는데 거꾸로 이 식민사학자들이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제가 살펴보니까 특히 인문학계에는 이 식민사학 침투 안 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일본 입장에서 깎아내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하는 기자들이 잘 쓰는 용어가 국뽕이잖아요. 대한민국에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영화에서 우리 민족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서술하면 어김없이 요 기자들이 국뽕이라고 붙여요. 그런데 일뽕, 중뽕, 밑뽕 이런 얘기는 안 쓰죠. 오직 이 나라 이 기자들, 언론들은 자기가 사는 나라를 조금만 긍정적으로 서술하면 그거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다 일제 식민사관의 노예, 중화사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거꾸로 경제가 조금 성장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거대한 중화삼재당을 세워놨죠. 그래서 여기에 중화삼재당에 세워놓은 인물이 황제와 염제 신농씨 치우를 갖다가 중국인의 세 조상이다라고 거대한 상을 만들어 가지고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벽에 거대하게 그린 그림인데 황제 이렇게 보면은 아주 멋있게 그려놨죠. 용 그려놓고 마치 청나라 시기나 명나라 시기의 황제와 별 차이 없게 그려놨어요. 신농씨도 이렇게 쫙 그려놨는데 자기네 조상이라고 치우를 해놨는데 이 치우 그러는 거 보세요. 치우는 갖다가 완전 거리 산에서 돌도끼나 들고 있고 이렇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하는 이런 인물로 그려놨죠. 결국 치우를 자기네 중국인이라고 끌어들이면서도 치우는 동이족이 확실하니까 이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는 건데요. 물론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다들 강단사학자들, 식민사학자들만 있지만 이 구도가 그대로 가는데 역사의 진실은 그렇게 쉽게 묻힐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황제, 염제,
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국어란 책이 있는데 고대 역사서예요. 고대 여러 나라들의 제후국들의 역사에 대해서 쓴 책인데 좌구명이 있었는데 이 좌구명은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공자 생전에 살아있던 인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인물이죠. 이 좌구명이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소전이 유교씨의 딸을 취해서 그 유교씨의 딸과 혼인해서 황제와 염제를 낳았다. 지금 중화삼조당의 황제, 염제, 치우 이렇게 세 분을 갖다가 중국인의 원조상으로 지금 모신다 그랬죠. 황제는 희숙가, 희수라는 희강이라는 곳, 희숙가에서 자라서 성이 희가 되었고, 염제는 강수, 강이라는 강가에 자라서 성이 강이 되었다. 그러니까 황제와 염제는 부모가 같은 형제죠. 황제는 희수란 강, 희강이란 곳에서 자라가지고 그 강의 이름을 따서 희자가 성이 되었고, 이 염제는 강수, 강수라는 강, 강강이라는 곳에 자라가지고 성이 강씨가 되었는데요. 중국에는 8대 성씨란 게 있어요. 8개 성씨에서 다 지금 중국 15억 인구가 갈라져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희씨성을 한번 보세요. 부수가 여자 여자가 있죠? 강씨도 한번 보세요. 부수가 여자 여자가 있죠? 중국에서 모든 성의 근본이라고 하는 8대 성씨를 보면 전부 다 부수가 여자 여자가 있어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다 동이족들이란 뜻입니다. 이 동이족 모계사회예요. 그래서 동이족들은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성의 이름을 짓고 강의 이름을 졌는데 그래서 희수 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씨성 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 제나라, 이 지금 산동반도 북부에 있는 이 제나라의 임금이 된 인물이 태공망 여상인데 우리에게는 그냥 강태공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강태공 하면 뭡니까? 강태공 하면 우리가 낚시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죠. 이 태공망 여상이 낚시를 하다가 주나라 문왕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문왕의 아들 무왕이 은나라,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을 장악할 때 큰 공을 세워가지고 그 공으로 바로 이 제나라의 초대 임금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마천이 사기에서 사기 시가에서 상당히 그 앞부분 두 번째로 써주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 사기 제태공 시가의 태공망 여상은 동해 위쪽 사람이다. 성은 강씨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폐 여시춘추에는 동이의 땅이다 라고 해가지고 동이라고 딱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 이 지역들은 우리가 요번 답사가 이쪽 이제 북경에서 시작해서 중산국을 거쳐서 이렇게 이 제나라 산동반도 이쪽 땅을 쭉 간 게 이 답사인데 이쪽 일대가 다 동이족의 강역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강씨는 동이족인데 현재 우리나라 진주강씨 족보로 보면은 자기네 원 뿌리의 조상이 바로 이 염제 신농씨하고 강태공도 그렇게 써놨죠.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시조는 고구려의 강식 장군이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어쨌든 그 족보에 진주강씨의 최초의 그 시조는 바로 염제 신농씨다라고 써놨는데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족보 다 가짜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서 석사 박사를 거기에서 다 했으니까 그 당시는 뭐 그 후로 많이 공부한 줄 알았죠. 지금 보니까 다 이제 헛것들인데 이 사람들이 족보 다 가짜다라고 하니까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족보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족보 속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뭐냐면 족보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집단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집단, 이 진주 강씨만 하더라도 제가 한 100만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조작해가지고 우리 성 없잖아. 우리 성을 갖다가 강씨로 만들고 저 중국의 염제 신농씨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족보도 사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언제 뭐 시작했고 어떤 경로로 됐고 하는 사료 검증은 해야 되는데 기본 구상 자체는 족보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기록이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형제와 염제가 부모 같은 형제인데 이 염제 강 씨는 동이족이다라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사마천이 쭉 오제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제가 사기를 우리가 쭉 번역하면서 사마천이 해놓은 계보도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워낙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황제와 누조가 두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이 소호고 둘째 아들이 창의예요. 그런데 소호는 동이족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보면은 황제의 왕위를 갖다가 소호가 이었다라고 하는 고대 역사서들이 여러 있어요. 그런데 사마천은 이거를 설정하지 않고 자기의 둘째 아들인 창의의 아들 전옥이라는 인물이 황제의 왕위를 계승한 걸로 이렇게 그려놨죠. 왜 그렇게 그려놨느냐. 소호는 동이족인 게 너무 명확해요. 소호는 우리나라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에도 나옵니다. 소호는 성이 김천씨인데 김씨예요.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호 김천씨의 후예라고 일러서 성을 김씨라고 했다. 김유신 비문 또한 헌원 황제의 후예이고 소호의 자손이다라고 했으니 남가야 시조 수로왕은 신라와 성이 같다. 이거 아주 대단한 이야기가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실려 있는 겁니다. 신라 김씨들은 소호 김천씨의 후예로 삼았다는 거죠. 소호 김천씨 아버지가 누구예요? 헌원 황제죠. 황제의 후예이고 소호의 자손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동이족이죠. 소호 김천씨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마천이 동이족의 역사를 지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노력해가지고 사마천은 황제와 누조 사이에서 큰아들이 소호고 둘째 아들이 창인데 자기의 왕위를 소호가 이었다 그러면 너무 동이족인 게 명확하니까 소호를 지우고 동이족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창의의 아들 전욱이 황제의 저위를 계승한 걸로 설정했는데 한번 보세요. 큰아들 소호가 부모가 같죠? 아버지 어머니가 같아요. 같은 소호가 동이족이면 둘째 아들 창의는 한족이겠냐 하는 이야기죠. 또 똑같이 동이족이죠. 결국 사마천이 만든 계보도를 조사해 봤더니 뭐 오제고 하은 주의 시조고 뭐가 할 거 없이 전부 다 동이족의 계보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한 계보를 갖다가 제가 쭉 이어서 도표로 만드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치우는 사마천이 사기 황제본기에서 치우는 가장 포악했기 때문에 정발할 수 없었다. 본문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집회에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응소는 치우는 옛날에 천재이다 라고 하면 또 여기엔 또 공자 삼족이란 책에는 치우는 천자가 아니라 서인이라 또 반발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치우가 풍백과 우사를 불러 따르게 하니 큰 비와 바람이 일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군사화에 보면 단군이 비와 구름과 바람을 거느리고 내려오잖아요. 그 단군사화의 원형의 모습이 또 이 치우에 관한 중국의 기록에도 남아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공안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려임금의 호가 바로 치우다라고 말했는데 이 구려족이 뭐냐면 구려족이 바로 중국에서는 동이족을 갖다가 구이라고도 따로 말하는데 이 구이라고도 따로 말하는데 이 구이가 바로 구려족이에요. 치우가 동이족이라는 거는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중국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반발을 안 하죠.
중국 백도백과의 중화삼재당을 찾아보면 전쟁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탕록지전인데요. 탕록지전은 지금부터 약 4,600여 년 전에 황제 부족이 염제 부족과 연합해서 동이집단의 추우족과 하북성 탕록연 일대에서 싸운 전쟁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백도백과에서 추를 갖다 동이집단이라고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황제, 염제, 추는 전부 다 동이족이에요. 사실은 중화삼재당은 동이삼재당이라고 해야 된다는 게 답사가 보면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쭉 오다가 추사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이게 이 추 부족들이 살던 마을 산꼭대기에다가 전놨는데 상당히 험한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세운 도교 사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끝까지 올라가 봤는데 상당히 그날 눈독해가지고 험한 길을 올라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추를 갖다가 중국 도교에서도 자기네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바로 서면은 중국에서 암만 역사 왜곡을 해도 결국은 다 동이족의 역사로 다 걸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답사에서 중화삼조당을 가보고 나서 결론은 동이삼조당이네 라는 걸 갖다가 저뿐만 아니라 같이 답사 갔던 분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하면서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